네. 네. 복주식 하나씩 꼭 받으시고 저 강의도 같이 수강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두 개 다른 이벤트이긴 합니다만. 저기 거저 드리는 거잖아.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요? 복주식? 아 그럼요. 네.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저기 왜 다 안 찾지? 아 저희 너무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네, 너무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아마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기 예. 뭐 정프로 주식 몇 종인데 뭐 2,000원짜리 막 다 까는 그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대로 걸리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걸릴 수 있어요. 네, 싼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네. 10만 원짜리는 없는 것 같은데. 맛이 없어. 네. NC 소프트 늦자고 그랬었는데.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증시 네. 대장 상황 짚어주실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박근형 부장님과 함께 이제 증시 거의 이제 시작할 때가 됐고요. 네. 역시 뭐 오늘 제일 관심은 성일하이텍이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뭐 공모 때 워낙 장이 안 좋았던 시기에서 공모 금액이 좀 집중됐었고요. 뭐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10년간의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좀 지나고 최근에 뭐 1, 2년간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 쪽은 역시나 관심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9시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급등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정프로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좀 찝찝하다. 급등, 폭등. 알아? 자 지금 현재 대략 한 1% 내외로 네. 코스피 코스닥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뭐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이제 일단 그 FOMC 관련된 결과가 75bp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파월 의장은 사실은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으로 시장은 뭐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첫 문장이 이제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꺼냈고요. 기자회견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암시가 시장을 좀 올렸다 볼 수 있는데 금리 여건이 이제 다소 긴축적으로 이 여러 가지 브랜드 언급을 하면서 네. 향후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암시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선물 지표에 대한 그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보면 연말까지 한 3.3% 정도 금리를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금리로 이야기했던 3.5%보다 조금 낮은 수준까지 지금 추정이 돼 있고 내년부터는 뭐 한 2분기 정도부터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약간 베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네. 시장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7월 달에 약간 뭐 피크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내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리 지금 뭐 우리가 그 반영된 부분들도 항상 변화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파월 의장이 말을 하고 난 다음 그날의 시장의 분위기와 그 다음날 시장의 분위기는 또 굉장히 다른 걸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놓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다르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전혀 다른 움직임을 또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좀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상승폭을 좀 경계하자는 이야기도 사실 좀 있고 뭐 그래서 내일까지 만약에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다소 조금 경계의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뭐 업종별로 혹은 뭐 섹터별로 성인아이텍 막 던지네. 뭐예요? 어이? 응? 뭐야? 그러니까 따도 이제 시작은 했는데 네. 더블로는 시작한 거죠. 뭐 거의 10만 원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12% 정도 마이너스. 따상은 턱도 없었구나. 따상이 저거야. 12만 9천 원. 2만 9천 원. 따상이. 네, 따상이면 10만 원. 네. 자, 일단 뭐 성일하이텍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어떤 업종들이 좀 눈에 띕니까 지금? 네, 지금 뭐 분위기를 보자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오늘 뭐 확정치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그 반도체 관련된 미국 쪽의 법안이 상원을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금주내로 하원 통과까지 있으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렇게 1%대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어제 약간 톤다운을 하는 그 컨퍼런스 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투자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다는 느낌의 뉘앙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시장에서 기존에 예상했던 3, 4분기의 디램과 낸드 가격 하락도 다소 조금 더
격하게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까지는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 쪽의 반도체 법안은 사실은 인텔이나 그 미국 현지 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상당히 좋은 세제 혜택 가능성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저희는 좀 고민이 많죠. 지금 네. 8월 달까지 치포 동맹과 관련된 뭐 가입 여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과 홍콩을 합친 반도체 수출 규모가 약 60%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떤 식으로 정말 8월 달까지 해야 될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아요. 슬기롭게 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정부가 해야지 이거 뭐 네? 그렇잖아. 뭐 어떻게 동맹인데 결정할 수가 그러니까. 네, 없는 참 거죠. 어렵죠. 네. 이제 그 중국을 너무 이렇게 하자니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미국 쪽의 그런 제안을 무시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아마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네. 미국의 최태원 회장 같은 분들이 막 가가지고 어? 미리미리 네. 투자한다니까. 어? 네. 그렇게 좀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것들도 좀 감안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네. 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IT 대형주 가운데 삼성전기 뭐 실적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 지금 PER 10배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사적인 뭐 최고 실적을 내는에도 불구하고 이제 MLCC 관련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됐고 패키지 기판이 최근에 뭐 공급이 좀 늘면서 약간 네. 피크아웃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중소형 패키지 기판 쪽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패키지 기판의 뭐 피크아웃 우려는 전혀 지금 뭐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리포트들이 줄을 잇고 있고요. 더군다나 MLCC 같은 경우는 전장 쪽에 들어가는데 전장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과거에 MLC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가 일반적으로 한 스마트폰 한 대당 1,0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 완전 자율중이 아닌 중간 정도 수준의 자율중에 들어가더라도 이 MLCC가 15,0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좀 큰 폭의 MLCC 성장도 추후에 전장 부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오늘 3% 가까운 성장도 보여주고 있고요. LG 오노텍은 뭐 당연히 4% 이상 지금 급등이 나옵니다. 최근에 아이폰 관련된 이슈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그 연간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나 판매량이 상당히 좀 저조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중국 시장의 이슈가 분명히 2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의 그 MS 하락이 상당히 많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사실 애플 쪽에 관련된 매출은 상당히 좋고 6.18 행사 3일간 판매량을 보더라도 중국의 탑티어 3사가 총 판 게 1,400만 대 정도인데요. 애플 아이폰 13만 700만 대 팔았으니까 단일 품목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판 겁니다. 그리고 애플 14 신제품 같은 경우도 중국의 로컬 지금 유통업체들이 웃돈을 주고 그 캐펙스를 그러니까 그 유통 재고 물량을 잡기 위한 뭐 경쟁에 들어갔다 이런 쪽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최근에 그 출하량의 어떤 하락이나 매출 하락은 이 약간 로우엔드급 쪽에 중국 로컬 업체들의 어떤 그런 쪽에 좀 비중이 높고 하이엔드급은 그래도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잘 팔리고 그렇군요. 있다는 점에서는 LG노텍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지금 하나금융지주나 일부 이제 지금 은행주들이 약간 올라오고 있고 뭐 여러 보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금리 부분에 대한 이슈가 다소 좀 싸다는 느낌인데 뭐 아무래도 은행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정부의 어떤 그런 스탠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는 이야기 아직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카카오 같은 이런 뭐 성장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 성장주가 이제 3%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주가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빅테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 한번 그 오후에 한번 이야기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 S&P 500 기준으로 공매도 최상위 50위에 있는 주가들의 최근에 일주일간의 어떤 그 흐름이 약 20% 정도 주가가 상승폭이 수익이 났다. 그런데 S&P 전체의 그 상승률은 한 7에서 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많이 쳤던 종목들의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그쪽 섹터에 일단 상승폭이 상당히 S&P 500이 컸다 이런 부분인데 어제 이제 최근에 기술주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도 생각보다 더 좋은 건 아니었다. 이 정도로 이제 위안을 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사실은 뭐 금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속도가 조금 약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달러 강세가 약간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상위 기술주들의 어떤 반등이 좀 나왔다 볼 수 있겠고 사실 전일 미국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폭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에 못 따라갑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못 따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좀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철강 쪽도 뭐 반등은 줍니다만 약 1% 정도인데 뭐 철강 쪽은 어제도 제가 오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워낙 중국 쪽의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진, 롤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오늘 한화솔루션이나 OCI 등이 주가가 괜찮습니다. 태양광 쪽인데요. 이 태양광 쪽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시소 게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폴리실콘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했거든요. 네. 한 3-4% 정도 폴리실콘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는 지금 작년 대비 올해 2배 정도의 이 태양광 설치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중국 정부가 이 폴리실콘 가격에 대한 약간 규제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OCI 같은 그 폴리실리콘 가격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OCI가 급락을 했던 뭐 경우가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모듈이나 이쪽 셀 쪽은 아무래도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빠지게 되면은 네.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날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이제 모듈 관련된 종목은 주가가 오히려 올랐거든요. 네네. 뭐 그런 과정인데 근데 수요는 상당히 탄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보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좀 빠지기가 쉽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가 아직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네네. 태양광 쪽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시소 게임이겠죠. 폴리실리콘 가격을 4분기에는 또 여러 가지 증설 효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공급인 물량이 상당히 4분기부터는 중국 현지에서도 늘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면 OCI 쪽도 그렇지만 차라리 이제 셀이나 모듈 쪽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맨친 의원이 이제 민주상원의장과 이제 그린 부양안 합의를 또 했다는 소식이 새벽에 들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총 7,390억 달러 중에서 그린 부양안 규모가 네. 3,690억 달러 정도로 이야기 나와서 여기에 풍력, 태양광, 수소, 원전, 탄소 포집, 그 외에도 이제 전기차나 수소 관련 쪽도 다 포함되는 걸로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린 산업 전반의 투자 규모와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신재생 쪽이 다행이네요. 오늘도 다행히 좀 좋은 그림을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오늘 서일하이텍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후로 아래 꼬리를 굉장히 또 빠르게 달고 있네요. 그러네요. 다시 좀 회복세네요. 다시 달립니까? 네네 달리 조금 뭐 저점이 오. 지금 81,2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96,0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10만 원 정도 고점에서 어떻게 또 회복할지 양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기대감이 높다면 항상 우리가 주식시장은 참 희한하게도 기대감과 또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저희가 어제도 이제 저녁에도 저희가 조금 조심하자 성일아이때 오늘 뭐 기대감처럼 뭐 따상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 말씀 잠깐 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오늘 좀 약간 그런 모습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성일아이텍이 또 정상적으로 좀 돌아선다고 여기서 한다면 말아버리면. 네네 또 돌아선다고 한다면 개별 종목들은 또 같이 갈 수 있죠. 특히나 뭐 에코프로나 뭐 코스모화학, 하나기술, 뭐 에이프로, 유일에너토크, 뭐 NPC, 이지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따라갈 수 있는데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봐서는 14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3년 내년에는 24기가와트니까 단기로 본다면 사실은 아주 커지는 시장은 아직은 좀 아닐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도 하고 각 회사마다 보면 올해 연간 뭐 매출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뭐 반영된다 이야기하는 일부 후발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변화를 주는 건 아닙니다만 25년도까지 가면은 92기가와트 그리고 2030년도까지 가면 415기가와트까지 올라간다고 추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으로 보면 과거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10년간 뭐 된다 안 된다 뭐 중간에 테슬라는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터라 굉장히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종목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진입 장벽이 봐야겠습니다. 어떠냐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성일하이텍을 보면서 저렇게 전망이 좋은 산업이면은 LG, 엔솔이나 뭐 SK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집 배터리 지가 하면 어떠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 하는 것 같긴 해. 역시 이제 뭐 대기업들의 그늘들이 역시나 다시 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중소형주들이 한다고는 하지만은 또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뭐 네. 설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코스모화학 특히 이제 코스모화학은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이제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네. 강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코스모화학도 상당히 좀 좋게 본다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여타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는 개별 종목들은 다소 약간 테마성인 뭐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더 뭐라 그럴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쌀하다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뭐 쌀하다, 많이 오른다 막 쌀하다. 이런 게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또 어려운 겁니다. 뭐 네네. 빠지게 되면 더 이제 또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안정적으로 좀 확실한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볼 게 있을까요? 그 외에도 지금 뭐 네. 자동차 섹터가 이제 자동차 오늘은 섹터. 조금 현대차는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현대차 지금 마이너스예요. 분위기가 좀 왜? 그러한데 뭐 최근에 조금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뭐 기아도 그렇고 어제 현대위아도 뭐 사실 급등을 나타냈잖아요. 저 현대차가 무거운 올랐다고요? 예, 그 무거운 위아가 아, 지금 표정 보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만 보면 사실은 네. 8.8%니까 위아가 8% 이상 이게 최근에서 거의 보기 힘들었던 움직임인데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다올투자증권의 이제 유지용 연구원이 이제 하반기를 들어서면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이제 볼륨 상승 사이클 진입이라든지 소비 둔화에 따른 피크아웃 우려가 역시 이제 자동차 업종에는 있는 것 같다. 이게 네. 코멘트를 먼저 냈지만은 그러나 이제 산업의 특성상 급격한 업황 변화가 뭐 단기간 내에 바로 이게 확확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릴레이팅 시도를 앞두고 볼륨 상승 사이클의 지속 여부는 끊임없는 확인이 계속 좀 필요한데 아마 2분기 이후에 좀 더 확인이 3분기 된다면은 좀 더 이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결국 이제 차량 관련된 국내 업체들의 차별화 여부는 차별화된 파워트레인 다변화 여부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도요다나 이런 쪽이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OEM들이 이제 연비 규제 때문에 뭐 EV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네. 예상보다 좀 빠르게 찾아온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둔화 때문에 독일 업체들은 여기에 상응하는 투자를 잘 못하고 있죠. 최근 같은 경우는 뭐 폭스바겐도 CEO가 바뀌고 있고 뭐 독일의 벤츠나 다른 쪽도 사실은 독일의 기계나 자동차 업종의 근간이 이제 노조나 그다음에 그 고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3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기계나 자동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전기차 전환이 되면은 이 고용이 상당히 좀 불안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품도 많이 줄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이 이제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이제 이미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틀 수는 없는데 상당히 좀 마찰이 좀 심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전환을 다소 조금은 늦추든지 약간 전환을 좀 이렇게 방향 노선을 좀 같은 게 바꾸려고 하는 나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랑 너무 지켜야 반발이 되니까. 이 뭐라 그럴까 노동 시장에 대한 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좀 우리는 눈치 볼수 오히려 있죠. 찬스인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늦추면 네? 그러면서 뭐 그러겠지. 이 시동 거는 맛 이거. 부릉. 아니 근데 우리도 전기차로의 전환에 괜찮나요? 전기차로 전환할 때 뭐 아무래도 노동자분들도 조금 불편한 게 뭐 근데 있을 이제 수 있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해외 현지화 공장들이 좀 많이 돼 있으니까. 있거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막 폭스바겐이다, 메르세드 벤츠다, 뭐 BMW 이런 게 일시에 막 전기차 한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제 싹을 좀 틔우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 사실. 네네네네. 그래 어쨌든 폭스바겐이 어쨌든 저 전체적으로 1등이니까. 그렇죠. 사실.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유럽들이 주춤한 경우에 이제 한국이 조금 치고 나갈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번에 보면 현대 기아의 MS가 거의 12%에 달하는 정도 네. 올라옵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합산 MS가 미국에서 현지를 보면 한 8, 9% 정도 이렇게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도요타는 이제 워낙 월등하게 미국에서 잘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닛산이나 다른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사는 뭐 업체들 뭐 일본 업체 닛산을 네. 통하면 이런 회사들이 단일로도 미국에서 MS가 10%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전기차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MS를 충분히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기차 MS가 6.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개화하는 시장이라 물량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서는 좀 네.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방송 끝나고도 아마 계속 좀 남아 계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권순우 기자하고 우리 유웅환 박사가 계시죠. 네. 국내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신데 이 두 분이 신과 대화를 네. 오늘 방송 마치고 라이브로 바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영어 프로그램 일단 중단이 돼서 네. 그 이제 후속으로 딱 해드리는데 주말에 워낙 프로그램이 넘쳐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남아 계시는 분들이 더 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권순우 기자가 공매도는 아닙니다. 공매도는 아닌데 그건 이제 취재 중이고요. 네, 취재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이 프로그램 징징쇼 다음으로 바로 후속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볼만한 프로그램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그 정도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뭐 코스피 코스닥 좀 체크를 해보면 대략 1%가 채면 안 되네. 내 걱정했던데 뭐 4%를 뭐 정프로 아니 왜 이렇게 힘을 못 내? 아니 미국 나스닥이 4% 올랐는데 뭐 일단 하는? 자기가 보수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했잖아 내가. 아니 코스닥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코가 쭉 빠지게. 아 좀 너무하네. 그래도 CS 윈드는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 가까이. 네. 네, CS 윈드. 풍력 쪽이 오늘 좀 괜찮은 모양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조맨친 맨친, 의원이 이제 네, 그 맨친이요. 상원의원과의 그림 네. 보양한 합의가 사실 뭐 조맨친 의원이 중간에 계속 이제 목리를 부리면서 이제 뭔가 진행이 안 됐던 지역구 때문에 부분들이 그럴 거예요. 웨스트버지니아 맞습니다. 석탄 예. 많이 나오고. 네, 뭐 맞습니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모양인데 그게 뭐 할 만큼 한 합의됐고요. 거지 뭐. 지역구에서도 맨친 됐어. 됐어 그 정도. 네. 풍양조시의 힘을 보여줬어 이 정도면. 풍양조 씨야. 자, 시장은 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혹시 뭐 더 전해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오늘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보완 대책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네. 되게 좀 어떤 이야기가 기대감을 아주 높이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좀 뭔가 약간 시장에 트리거를 줄 만한 이야기가 사실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오늘 취재 제가 지금 사실 제가 계속 그 카톡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취재되는 걸 봐서 내일 아침 긴급 편성으로 네네네네. 긴급으로. 권 취재팀장을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징징이분 한번 모셔볼까요? 없어요 네. 오늘 징징. 오늘 징징분이 없으시구나. 여기 다 징징. 당신 때문에 지금 다 징징으로 변했어요. 지금 뭐 3% 우리- 이상 오른다더니. 우리 무슨- 모두가 다 징징이군요. 참. 네. 혹시 뭐 오늘 뭐 주요 리포트라든지 네. 좀 전해주실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중간에 이제 뭐 그 폐배터리 관련 쪽은 제가 종목 관련된 언급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는 이제 제가 아까 좀 언급을 또 드렸고 이 면세점 관련해서는 6월 면세점 동향을 봤을 때 면세점? 네네 오늘 뭐 주가는 호텔실나 이런 게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좀 그렇긴 한데요. 이게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움직이고 왜 것들 얘기해? 근데 이제 그 지표 관련된 쪽이 조금 면세점 네. 관련 쪽이 좀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이 조금 길게 본다면은 시장 규모로 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 내국인의 면세점 규모에 대해서 뭐 YY 그다음에 MOM이 좀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구매 단가도 전년비 15%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리포트는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저희가 그럼 일찍 마무리하고 우리 권순우 팀장과 유웅환 박사의 그 신과 대화를 좀 많이 좀 보실 수 있게 좀 배려를 좀 해드릴까 어떻게 할까요? 뭐 없어 징징? 없다면서요, 징징? 자기 말이야. 저요? 저는 뭐 요즘에 크게 들어가질 못해갖고 최근에 뭐 따로 들어간 건 없는데 저야 뭐 이제 또 많이 많이 하셨어? 했으니까 네. 그럼 바로 또 우리 박근영 부장님. 박근영 부장님 참 박근영은 징징 없어요? 저요? 네. 사실 지금 제일 고민인 게 5G 통신 장비죠, 사실은. 여기 박근영 거예요 부장- 그거 여기 거. 박근영 네. 부장님 있으세요 그거? 이제 저희 쪽도 이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뭐 수익도 내고 매매를 했지만 네. 이제 일부 고객들 중에서는 이제 5G를 이제 1년 아주 이상 해결을 못 해드렸구나. 해결을 못한 고객도 계시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건 뭐 PB니까 실제 현장에서 그게 뭐 당연한 뭐 이야기인데요. 뭐 쉽지 않죠. 뭐 좋지 않은 부분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1년 내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좋아진다 하지만 사실 HFR 같은 종목들은 작년에 뭐 하반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주가가 바닥에서 2배 이상 올라왔고 네. 일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5G가 쉽지 않은 모습을 사실 보이고 있어서 많이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5G. 예. 그리고 뭐 자동차도 뭐 거의 쉬었잖아요. 20몇만 원 가다가 그때 막 애플카 동맹한다 네. 이러면서 막 주가 가다가 막 자동차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데 뭐 좀 최근에 올랐다는 말씀하세요. 이제 저는 좀 낮은 가격에 또 샀거든요. 네, 저희 고객들하고 해서 저희 17, 18 뭐 이럴 뭐 때. 예, 자동차 사자 해가지고 저는 샀기 때문에 뭐 과거에 20만 원대 초반 정도 있던 고객들도 뭐 새롭게 산 분도 계시고 따로 있으니까 뭐 그런데요. 뭐 좀 기대를 가져봐야 되겠죠. 뭐 자동차 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뭐 분위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저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형님. 자, 우리 두 분은 저 골프를 가끔 치시죠? 골프? 네. 올해는 거의 못 쳤어. 올해 거의 못 치셨고. 올해 서너 번 쳤나? 어, 저는 뭐 바빠서 골프채를 버렸습니다. 아이씨 그 정도 버릴 거면 좀 이쪽으로 버리시. 운동을 그래도 이제 하실 텐데. 네. 바로 요 히트맨 스포츠 크림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골프 치다가 이게 허리 삐끗 혹은 뭐 팔목 뭐 아니 팔꿈치 뭐 이런데 아니면 이제 다른 뭐 헬스나 이런 거 이제 운동하실 때 테니스나 사실 이런 거 하실 이 때 손목 왼쪽 손목에 엘보가 제일 많이 오거든 이게. 네. 이게 손목은 엘보는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통상 골프에서 관절을 엘보라 그래. 아 그래요? 네, 통상. 어. 통상 엘보 왔다 그러면 그냥 어깨, 엉치 뭐 다 다 엘보예요 그냥? 그럼. 근데 이제 내가 그 프로 골프하고 몇 차례 쳐봤는데 그분들은 이런 걸 항상 바르더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마일드랑 핫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약간 좀 부드러운 거고요. 형님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핫 바르면 후끈후끈합니다. 네, 요거 하나 좀 바르시면서. 저 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잘 요게 바르겠습니다. 냄새도 좋네. 냄새가 스포츠 냄새 확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히트맨 이거 한번 발라보시면 뜨끈뜨끈 파스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예, 요즘 스포츠 크림이에요. 누가 파스 붙이고 다닙니까? 이건 뭐 부위에 상관없이 바르는 건가요? 예, 다 바르시면 돼요. 네. 어디든 좀 불편하다 그러면 다 바르면 됩니까? 다 바르면 안 되지. 어디든. 어떻게 다 바르면 되나? 네. 정프로. 어떤 분들은 저기 그 머리 모양 안 잡히지 머리에도 바르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증세가 있는데 발라주세요. 네, 어? 알겠습니다. 아무데나 바르지 쭉쭉 마시고. 발라보시면 뜨끈뜨끈한 온열감 올라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시면 2개 하실 때 하나 더 2+1 행사도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하여튼 아픈 데는 꼭 스포츠 크림과 함께. 계좌에 발라주세요. 계좌에. 계좌에다 딱 발라봐. 계좌가 화면 뜨끈뜨끈해지네. 한번 발라볼까 진짜 뜨끈뜨끈해지게. 오늘 뭐 BH도 7% 올라오네요. 보니까. BH요? 예, 그러니까 LG 노텍과 더불어서 이제 아이폰 관련 그렇죠, 쪽으로 그렇죠. 가니까 네.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뭐 지금 폴더블 관련된 쪽도 뭐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뭐 UTI가 뭐 실제 국내에 뭐 삼성전자나 이렇게 폴더블 이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가 최근에 14,000에서 24,000원까지 이쪽도 이제 그 글라스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런데 그럼 저 우리 박 부장님은 박근영 부장님은 한 3시간 할래요? 그러면 3시간 계속 할 뿐이야. 안 돼. 자, 오늘은 뒤에 권순희 기자 저 특집 네. 방송 신가대화가 있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채널 마감하시죠. 쭉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